충격적으로 단 한순간의 이상 신호가 다저스 전체 불펜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안녕하세요. 케아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저스의 핵심 마무리 투수가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이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단 결과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저스는 결국 에드윈 디아스를 전력에서 이탈시키게 됩니다. 3년 6,9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된 마무리 투수였지만 이번 시즌 성적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7경기, 6이닝, 7실점.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강조하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속 저하였습니다. 2022년 평균 구속은 98.8마일. 하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후 부상을 겪고 난 뒤 2023년은 시즌 전체를 쉬었고 2024년에는 97.5마일, 그리고 지난해에는 97.2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평균 95.7마일, 심지어 마지막 등판에서는 92.8마일 포심까지 기록됐습니다. 충격적으로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아스 본인은 시즌을 치르면서 구속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며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단은 2023년에 있었던 무릎 상태까지 다시 검사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오른쪽 팔꿈치에서 유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유리체란 관절 내부에 있어야 할 공간의 뼈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와 떠다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팔꿈치 인대 수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유리체 제거 수술 역시 최소 3개월 공백이 필요했고 디아스는 빠르면 8월 이후 시즌 후반에야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저스 운영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템파베이 시절부터 이어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큰 돈을 쓰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선수를 재가공한다. 실제로 그는 다저스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 켈리입니다. 2018년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투수였고 이후 다저스는 그에게 3년 2,7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조 켈리는 불안한 모습을 반복했고 2019년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 다저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템파베이에서 방출된 에반 필립스, 보스턴에서 나온 크리스 마틴, 미러키 웨이버 출신 라이언 브레이저, 클리블랜드에서 데려온 필 빅포드, 그리고 시애틀 출신 윌 클라인까지. 이 선수들이 오히려 불펜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프리드먼의 전략은 항상 같았습니다. 버려진 자원에서 가치를 찾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강했던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점입니다. 템파베이 시절 2008년 월드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에 패했던 경험 이후 프리드먼은 필라델피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미 롤린스, 체이스 어틀리, 그리고 카를로스 루이스까지. 다저스에서도 같은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타니를 상대로 강했던 투수에게 4년 7,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며 불펜 투자 방향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23세이브, 10불론, 평균 자책점 4.74.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성적이었고 결국 시즌 도중 부상까지 겹치며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저스는 다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디아스가 최소 3개월 이탈하면서 마무리 공백이 생긴 상황. 로버츠 감독은 한 명에게 고정하지 않고 여러 투수에게 역할을 분산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강조하며 마무리를 한 명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여러 투수에게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성공하면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만 실패하면 경기마다 흔들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저스 불펜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스카덴 시즌 초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74에서 1.04로 떨어졌고 더블 힙도 1.26에서 0.58로 개선됐습니다. 피안타율 역시 2할 5푼 3리에서 1할 6푼 7리로 내려오며 눈에 띄는 반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은 부상자들의 복거입니다. 브록 스튜어트는 어깨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5월 중순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커즌스 역시 후반기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미 존 수술 이후 회복 중이며 이미 다저스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천천히 여기에 에반 필립스의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미 존 수술을 받았지만 시즌 막판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계획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귀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라테롤, 불펜 전환 이후 부상을 겪은 바비 밀러, 그리고 어깨 문제를 안고 있는 캐스파리우스까지. 이 선수들은 즉각적인 전력 기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다저스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디아스, 필립스, 스튜어트, 커즌스. 이 4명이 건강하게 돌아오느냐입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다저스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0월입니다. 한편 보스턴 레드삭스 상황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니 그레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편함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보스턴은 이미 트레이드를 통해 그레이를 영입한 상태였습니다. 4년 계약, 총 4,100만 달러 규모. 하지만 실제 부담은 연평균 약 2,100만 달러 수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레이는 시즌 초반 5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4.30으로 아쉬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스턴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요시다 마사타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4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타구 속도는 92.5마일, 지난 시즌보다 2마일 이상 증가한 수치로 커리어 하이에 해당합니다. 시즌 성적은 타율 3할 2푼 3리, 출루율 3할 7푼 7리, OPS 0.889.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수비에서 흔들렸고 치명적인 송구 실책까지 나오며 무너졌습니다. 불펜 역시 안정감을 잃으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맥코니는 여전히 꾸준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출루율은 4할 1푼 1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번 타자로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이처럼 각 팀들은 부상과 회복, 그리고 전력 재정비 속에서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불펜 재구성, 보스턴은 선발 안정화, 그리고 각 팀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는 마운드 운영에서 흔들렸고 불펜까지 무너지면서 경기 전체를 내주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특히 핵심 순간에서 나온 수비 실책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플레오티는 이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무려 볼넷 6개를 허용하며 흔들렸고 치명적인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결국 2실점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디트로이트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불펜 역시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경기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강조하며 우 맥코니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8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번 타자 맥리 역시 출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출루율은 4할 1푼 1리. 리드오프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처럼 한 경기 안에서도 선수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버티며 또 누군가는 팀을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즌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상, 복귀, 반등, 그리고 붕괴.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메이저리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저스에게 남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강조하며 결국 중요한 건 10월에 완전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각 팀의 선택 이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저스는 불펜을 재편하면서 위기를 버티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보스턴은 선발진과 부상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여러 변수를 경험했습니다. 에드윈 디아스의 이탈, 그리고 반복되는 구속 저하 문제. 여기에 프리드먼 특유의 저비용 고효율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불펜 투수들의 성적이 개선되며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카든 시즌 초반과 비교해 확실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시즌은 아직 길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부상자들의 복귀 일정도 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브록 스튜어트, 제이크 커즌스, 그리고 에반 필립스까지. 이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불펜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 다저스는 지금의 불안한 구조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결국 모든 판단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월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그레이의 컨디션, 요시다 마사타카의 타격 흐름, 그리고 불펜 안정성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시즌은 단순한 경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이 시즌 전체를 바꿔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 팀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준비되어 있는가? 결국 답은 경기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각 팀의 체력과 전력 깊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짧은 부진 하나, 한 번의 부상, 그리고 단 한 경기의 실수가 시즌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저스는 여전히 불펜 재구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디아스의 공백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팀 전략 전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강조하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대체 자원입니다. 기존 자원들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시즌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귀를 앞둔 선수들에게도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필립스, 스튜어트, 커즌스. 이 세 선수의 컨디션 회복은 다저스 불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상 복권은 항상 변수와 함께 오고 100% 컨디션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래서 다저스는 완전체를 기다리는 팀이 아니라 완성해가야 하는 팀입니다. 보스턴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발진의 기복, 그리고 타선의 집중력 문제는 시즌 내내 반복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다 마사타카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꾸준히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여전히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강조하며 결국 모든 팀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현실은 같습니다. 완벽한 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시즌은 길지만 결승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가을 야구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지금의 모든 선택은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10월, 그 단 한 달을 위한 준비입니다. 케어 프라임 스포츠였습니다.